반갑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프라임 보시면서 내수 판매 증가율이 20% 증가한 것을 확인해 보시면 지금 내부적인 요인은 크게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들 아시겠지만 외부적인 요인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외국인은 이 시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HBM 관련해서 찐 수혜주들 중심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은 다들 제가 앞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요인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위험 요인을 하나하나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HBM 시장 끝났나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반도체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단순히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율이 줄어들었다라는 것 때문인데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ASML의 실적도 그렇게 기대치보다 못 미친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반도체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 고평가 문제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반도체 시장 지금까지 20-30% 이상의 매출액 증가율을 보여왔습니다. 시장 기대치보다는 못 미치더라도 적어도 평균적으로 기업이 매출액 성장률을 보여줄 때 10%만 성장해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했다고 하는데 이 반도체 시장에는 그 기대감이 너무나 컸던 모양입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2024년 동안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을 모두 반납한 상황인데요. 이게 과연 맞는 현상인지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보시다시피 반도체 업황이라는 것이 21년, 22년도에 굉장히 업황이 좋았었죠. 그때 왜 좋았죠? 개인 PC가 많이 팔렸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언택트주들이 유행했었죠. 그때 왜 언택트주들이 유행했냐면은 개인 PC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택근무도 많이 늘어났고 집에서 PC 사용하는 사용률이 늘어났기 때문에 PC 수요가 커졌었고 비트코인도 한창 붐이 일어나면서 비트코인 채굴기도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때 PC 수요가 많이 일어났었죠. 그때 역대급으로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증대했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로스 테크놀로지랑 넥스틴 이 두 종목이 지금 오버레이 계측 장비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당시에 20년, 21년, 22년 이 당시에 계측 장비가 가장 많이 팔렸었죠. 이 정도 급의 매출액 증대가 다시금 나타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면. 일단은 23년에는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하락세, 둔화되면서 매출액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24년 1월부터 월 단위로 이렇게 집계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까지는 23년에 업황 좋지 않았던 것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보시다시피 6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죠. 6월부터 지금 오버레이 계측 장비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보시다시피 6월 달에 여기서 이만큼 올랐다가 7월 달에 여기서 이만큼 올랐다가 8월 달에 여기서 이만큼 올랐습니다. 월마다 30% 정도의 매출액 증대를 이뤄나가고 있는데요. 이렇다는 것은 이 AI 산업에 대해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캐펙스 증대가 또렷하게 6월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공급계약 체결 공시를 보시더라도 삼성전자 캐펙스가 지금 하이닉스에 비해서 좀 더디게 올라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하튼간에 캐펙스 회복세가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평택 4공장, 5공장을 계속해서 짓고 있죠. 거기에서 DDR5를 생산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은 이 HBM용 DDR5를 생산하기 위해서 오버레이 계측 장비가 계속해서 도입되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오버레이 계측 장비 출하량이 내수입니다. 내수. 전국의 내수 부분이고 이 내수 부분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평택 4공장, 5공장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눈에 띄게 지금 매출액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24년 들어서 3월에 고점을 찍은 다음에 그 고점보다 훨씬 더 높은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마지막 파이프라인이 8월입니다. 9월 달에 비슷한 위치로 이렇게 매출액 증대가 이루어진다면은 지금 여기 이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거의 2,800만 달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800만 달러면은 거의 375억 정도 나오네요. 그런데 이게 오로스 테크놀로지와 넥스틴의 오버레이 계측 장비 판매량의 합계죠. 그런데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점유율이 훨씬 높은 걸로 알려져 있죠. 사실 이 오버레이 계측 장비에 대해서 점유율은 넥스틴이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매출액의 거의 2배 정도 나오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375억 정도 계산이 나왔었죠. 그러면은 거기서 넥스틴의 지분이 거의 3분의 2 정도 될 것이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거의 3분의 1 정도 될 것이니까요. 그러면은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8월만 100억 정도 매출액을 달성한 거죠. 내수 부분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걸로는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지금 7월, 8월, 9월 3분기 동안에
매출액이 거의 300억 정도 달성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반기 보고서상으로 얼마나 매출액을 달성했는지 보게 되면 158억이죠. 1월에서 6월까지 158억 정도 매출액을 달성했는데 지금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7월, 8월, 9월 이렇게는 300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면은 도합 458억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9월까지. 그리고 10월, 11월, 12월은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평택 5공장까지 짓고 있는 게 내년까지 예상된단 말이죠. 그리고 4공장은 12월 달에 준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12월 달까지 장비 공급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평택 5공장을 향해서 장비 공급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향으로도 추가적으로 공급 계약 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따져본다면은 보시다시피 22년도, 23년도 이렇게 지금 매출액이 350억, 450억 이렇게 나오면서 400억 정도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달까지 450억 정도의 매출액을 달성할 걸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매년 계속 매출액이 증대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매년 계속 매출액이 증대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지금 23년 4분기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이 시점까지 가격이 떨어졌단 말이죠. 이것이 과연 내부적인 요인인가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보셨다시피 20년도부터 계속해서 매출액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24년 역대급 매출액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지금 23년도보다도 지금 주가가 낮아진 것이고 22년도보다 22년 저점 찍은 구간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죠. 이게 지금 주가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시적인 매크로적인 부분에 의해서 지금 하방 압력이 가해져서 지금 역사적인 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실적 부분으로 본다면은 말이 안 되는 위치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투자 지표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보게 되면요. 자, 보시다시피 현재 PBR이 2.58배입니다. 9월달 기준으로 컨센으로 잡힌 것이 2.58배고요. 현재 반기 보고서 상으로는 지금 3.77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7월, 8월, 9월의 매출 성장률을 봤을 때 매출액 증대 자체가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컨센 자체도 높게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 따라서 9월달 3분기 기준으로 2.58배로 컨센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분기 그리고 25년도까지 계속해서 매출액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PBR이 계속해서 낮아지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저점이었던 1.46배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PBR 밴드상으로 지금 역사적인 저점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PER 밴드상으로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PER 자체는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PER이 121배를 찍었었습니다. 6월달 기준으로요. 그런데 이 적정 주가가 사실상 PER과 연동해서 움직인다고 하기에는 다소 조금 엔캔 같은 경우 뭐 1000배 가까이 갔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PER은 다소 조금 적정주가 계산할 때 조금 따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PBR 밴드를 시장에서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PBR 밴드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 밴드는 순자산 대비한 PBR 밴드입니다. 보시다시피 PBR 상단은 5.72배를 터치했고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하단부는 1.6배를 터치하고 이렇게 올라갔었죠. 그러면 앞으로 1.6배를 다시 터치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이 경기 침체 우려로 빠지는 것이 이 밴드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 우려로 빠지는 것도 사실 좀 만들어가는 이슈가 아닌가라는 좀 약간 그런 생각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보시다시피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보시면은 이 지금 경기 침체 우려로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지금 지수 자체는 외국인이 순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순매도를 해서 외국인에 의해서 지수가 빠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서도 이 찐 수혜주들, HBM 찐 수혜주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속해서 제가 앞번 영상에서 다른 종목들에서도 말씀을 드려왔지만은 외국인이 이상하리만큼 HBM 찐 수혜주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아무래도 이 PBR 밴드상으로 봤을 때 밴드 안에서 채널 안에서 움직이는 걸 봤을 때 아무래도 그냥 저점에서 잡으려고 하는 어떤 큰 손의 메이킹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그런 뭐 음모론이지만은 투자자분들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안전하게 투자 계획 세우시면 되겠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